안녕하세요.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싱글셀 RNA식 기반으로 추론하는 셀폰 DB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세포는 화학 물질을 통해 다른 세포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 간 소통,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은 세포 발달이나 조직의 항상성, 그리고 면역 상호작용 등의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면역 반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였을 때 이제 면역 세포 간의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외부 항원들을 제거하거나 이제 무력화하게 됩니다. 또한 종양 분야에서도 세포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오르고 있는데요. 종양 미세 환경에서의 각 세포 간 상호작용이 어떻냐에 따라 예후나 암의 특성이 매우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퀀싱 기술에서는 조직을 한꺼번에 떼어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 벌크로 시퀀싱 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세포 하나하나의 전사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퀀싱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수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년간 싱글셀을 다룬 연구들에서 포함된 세포 수들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익스포넨셜 스케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10년간 지수적 증가를 보였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싱글셀 시퀀싱이 발달하여 하나하나의 세포의 전사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셀마다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추론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바탕으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추론하는 대표적인 툴이자 데이터베이스인 셀폰 DB 논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네이처 프로토콜스에 게재가 되었고 22년 1월 27일 구글 스콜라 기준으로 479회의 높은 핀용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폰DB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표적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인 유니프랏에서 이제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그리고 단백질 정보 그 자체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컴플렉스에 대한 정보를 문헌조사 그리고 똑같이 유니프랏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큐레이션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인터랙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라이간드와 리셉터 사이에 인터랙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합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리터러처 마이닝까지 진행을 해서 인터랙션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0여 개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978개의 프로테인 그리고 프로테인 컴플렉스 정보 프로테인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112개의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축한 인터랙션 프로테인 컴플렉스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이제 전처리와 클러스터링 그리고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끝난 이 싱글셀 RNA식 데이터에서 인터랙션 스코어와 해당 스코어의 시그니피컨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계산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째로 리셉터 라이간드 페어를 선택을 하고 클러스터 페어를 선택을 합니다. 클러스터 쌍은 라이간드를 발현하는 센더 셀 그리고 리셉터를 발현하는 리시버 셀 두 가지로 구분지어 쌍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쌍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매치를 시켜서 L1을 발현하는 클러스터 1을 센더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R1을 살펴볼 클러스터 2는 리시버 클러스터로 이제 규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사실 클러스터 순서가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가 1이 들어가다 가면 아예 새로운 인터랙션 스코어를 별도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센더, 리시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편의상 이 라이간드를 L1이라고 계속 부르고
이 지금 제가 고른 리셉터를 R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1은 샌더 클러스터, 클러스터 2는 리시버 클러스터입니다. 샌더 클러스터인 클러스터 1에서 L1의 평균 발현량을 구합니다. 리시버스 클러스터인 클러스터 2에서 리셉터인 R1의 평균 발현량을 구합니다. 이 셀 내에서요. 이 셀들 내에서 평균 발현량, 이 셀 내에서 이 평균 발현량. 그 다음에 이 둘을 그냥 평균 값을 내면 지금 셀폰 DB에서 말하는 인터랙션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 1에서 L1의 발현하는 이 안에서 L1을 발현하는 세포의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만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클러스터 2에서도 이 리셉터를 발현하는 세포가 10% 비율이 이제 10% 넘는 경우에만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서로 다른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인 경우,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즉 요약하면 헤테로머릭 프로테인인 경우에는 이 각 서브 유닛 또한 이제 발현 세포의 비율이 10%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R1 평균 발현량은 이 서브 유닛 중에 그냥 그 최소 평균 발현량을 보이는 서브 유닛의 값으로 대체합니다. 네. 그렇게 스코어를 구한 뒤 이 스코어의 시그니피컨스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 싱글셀 RNA-seq에서 데이터에서 클러스터 레이블을 랜덤으로 셔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클러스터 1들,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셀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레이블을 셔플링한 결과 이 여기저기 흩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클러스터 2도 여기저기 흩뿌려진 상태인데 그냥 이 파랗게 하늘색으로 된 세포들을 그냥 클러스터 1이라고 하고 이 세포들에서의 L1 평균 발현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2의 R1 평균 발현량을 구합니다. 아까 위에서 인터랙션 스코어를 평균값으로 했듯이 이 둘의 평균이 그냥 인터랙션 스코어가 되는데 이거를 1000번을 반복을 해서 이제 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각각의 이제 퍼뮤테이션 1000번을 했을 때 이 값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인터랙션 스코어가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만든 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상위 몇 %에 속하느냐를 이제 p-밸류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인터랙션 스코어가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상위 1%에 속하면 p-밸류는 0.01이 되는 식입니다. 위 과정을 각 클러스터 페어마다 그리고 리셉터와 라이간드 페어마다 모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반복하여 스코어와 p-밸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만들어진 테이블을 바탕으로 다플랏과 히트맵을 그릴 수 있도록 셀폰 DB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플랏은 X축은 리셉터와 라이간드 페어고요. 이제 Y축은 셀 타입과 셀 타입 페어입니다.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페어인데 이 닷플롯에서 이 닷의 색은 인터랙션 스코어의 값에 따라서 붉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닷의 크기가 p-밸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맵은 이제 세포 타입과 세포 타입, 그러니까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 유의했던 인터랙션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포와 이 세포는 완전히 붉으니까 상당히 많은 유의한 인터랙션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폰 DB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그중 하나인데 여기선 클러스터별로 그냥 라이간드들의 평균값, 리셉터의 평균값을 모두 구합니다. 그러고서 이 테이블 상으로 로우 와이즈로 Z 스케일링, 그러니까 Z 스코어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Z 스코어링 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L1 라이간드와 리셉터 페어끼리의 제곱합의 루트를 씌워서 Z 인터랙션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인터랙션 스코어로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어들 중에서 이 각각 라이간드를 발현하는 셀 타입에서의 평균 발현량이 특정 수치를 넘지 못하거나 이제 발현하는 셀들의 비율이 라이간드를 발현하는 셀들의 비율이 2% 미만 그리고 수가 10개 미만이면 제거를 하는 익스프레션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익스프레션 필터링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각각 계산된 Z 스코어를 기반으로 또 필터링을 진행을 해서 이제 L의 Z 스코어도 높으면서 Z 인터랙션도 높은 인터랙션들만 또 추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유의한 것들을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냈고요. 지금 파란색은 라이간드고 이제 노란색은 리셉터의 발현량인데 각 셀 타입 간의 그 인터랙션 Z 스코어와 이제 셀 타입 간의 그 리셉터 라이간드의 페어들의 그 Z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각각 그 노드가 셀 타입을 나타내고 이 셀 타입 간의 이 엣지는 유의했던 인터랙션의 수에 따라서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리멘터리 데이터 3에서 직접 인터랙션 스코어 테이블을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컬럼들은 라이간드 리셉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라이간드와 리셉터 페어가 뭔지, 그리고 라이간드를 발현하고 있는 셀 타입,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는 셀 타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Z 인터랙션, 라이간드의 Z 스코어, 리셉터, 그리고 평균 발현량, 세포의 발현 비율, 발현하는 세포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접근 방법은 이제 4개의 종양 샘플에서 싱글셀 RNA-식을 진행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각 세포 타입 쌍마다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평균 발현량을 구하고 그냥 곱합니다. 이 곱한 다음에 이제 샘플이 4개다 보니까 각각 샘플마다 이 곱한 프로덕트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값을 평균을 내서 인터랙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의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원사이디드이면서 원 샘플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제 4개의 샘플이니까 4개의 인터랙션 스코어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미디안 값이 0보다 큰지 아닌지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p-밸류를 내게 됩니다. 이 셀폰 DB 논문에서 얘기하는 강점과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강점은 단백질의 스트럭처럴 컴포지션, 즉 이제 프로테인 컴플렉스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랙션 스코어를 구한다는 것이 이제 주 강점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툴들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정보 없이 계산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셀폰 DB에서 취합한 인터랙션 중 3분의 1 정도가 이제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매개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데 인터랙션 추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PPI 데이터나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문헌들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스코어링 시에 이를 반영한 결과 이러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계점도 이 논문에서 스스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완전하게 리스트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유의도를 계산하기 위한 퍼뮤테이션 과정에서 이게 타임이 시간과 자원이 매우 들어가는 분석이다 보니까 큰 데이터일수록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셀폰 DB에서는 지오메트릭 스케칭이라고 하는 다른 논문에서 제안된 이제 서브 샘플링 메소드를 임플레멘테이션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브 샘플링 기능을 펑션으로 제공을 해서 큰 데이터셋이 만약에 몇만 개의 세포다라고 하면 10,000개 혹은 몇천 개의 세포로 줄여서 퍼뮤테이션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그니피컨스를 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셀폰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계 중 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스페셜 프로시미티. 그러니까 공간적인 근접성들 세포 간의 이제 공간적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싱글셀 RNA-식은 각각 셀만 채취해서 이제 아래 전사체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공간적인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세포 상호작용에서는 각 세포가 얼마나 인접하고 있는지 등의 이제 공간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스스로 지적을 하였고, 근데 최근에 새로 나온 셀폰 DB V3에서는 이제 개선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개선되었다라는 뜻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셀들이 인터페이스니 인터랙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 뭐니까 이거는 펄스 포지티브다. 이런 흐름의 분석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폰 DB가 사용되어서 생물학적 의미를 도출한 논문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기엔 다 깊이 있는 논문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하였지만, 이 세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비교군과 관심군 사이에 세포와 세포 간 상호작용이 다르고, 이것이 질병의 발병이나 면역, 발달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유의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논문들에서 발굴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및 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에서 이런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보였다라고만 하고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나라는 제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최신 연구들에서의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과 적용,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